자, 등기부 취득쇼 갑니다. 다음 페이지 278페이지 등기부. 우리가 입문 때 하고 11월 달에 하고 1월 달에 안 했죠. 봐요. 법조문.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기간은 10년, 점유의 모습은 5가지 점유 모습, 소유사 평원 공연 거기다가 추가되죠. 선이며 과실 없이 선이 무과실 점유하면 바로 그 시점에 등기부 취득쇼 완성. 바로 소유권 취득. 자, 이제 그림 봐봐요. 을이 갑 건물을 위조해서 병한테 팔았죠. 당연히 병은 이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3자 5억 주고 샀죠. 자, 앞놈 등기가 무효면 병 등기도 무효. 얘 소유권 없어 소유자는 맨 왼쪽 놈 갑. 자, 그러면 갑이 찾아오면 소유권에 대한 물증으로 무효등기 말소하세요. 말소해야 되고, 내 아파트 돌려주세요. 돌려줘야 돼. 얘는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당한 거.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죠. 자, 그러면 선의 국민은 등기, 국가가 만든 등기 제도를 믿고 거래해도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조문이 이 등기부 취득쇼 조문이에요. 자, 이 병이 소유자로 등기 박았네요. 소유자로 등기 박았네요. 그 다음 점유 시작합니다. 점유하네요. 기간은 10년. 등기 10년, 점유 10년이에요. 자, 그러면 선의 병은 자연스럽게 10년만 지나면 점유 취득시에서 요구하는 이 5가지 점유 모습을 그대로 갖춰버린다겠어. 소유사 평원 공연. 선이니까 선이 무과실 점유. 얘들은 점유에 관한 요건이에요. 따라서 10년이 되는 이 시점에 등기부 취득쇼 완성. 등기돼 있으니까, 소유자 등기돼 있으니까 바로 소유권 취득. 그래서 등기부 취득쇼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우리 법제를 보완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등기 믿고 거래한 자 10년만 버티면 등기부 취득쇼로 무효였어. 소유권 없었지만 이 시점에 이제 소유권 취득. 하지만 현실에서는 10년을 버틸 수가 없다. 절대 버틸 수 없다. 갑이 바로 찾아온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쇼로 취득시하는 건 극히 드물다. 자, 우리는 현실을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현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 이제 등기부 취득쇼에서 가장 중요한 2개를 할까요? 2개를. 일단 내용 봅니다. 요건에 동그라미 2번. 선의 무과실 평원 공연 자주 점유일 것. 그러니까 점유에는 이 5가지 점유 모습이 필요해요. 기억. 선의 무과실은 점유 시작할 때만 있으면 된다. 이것도 기출이에요. 점유 시작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요건이에요. 점유. 5가지 점유 모습이니까. 자, 니은 소유사 평원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 하지만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제가 애월하겠어요. 점유권에서 했죠. 추정 안 되니까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 세트. 자, 이제 3번.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어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거기에요. 이 등기는 꼭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무효 등기라도 상관없어요. 99%가 무효 등기지. 무효 등기에서 소유권 취득 못했는데 10년 버티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자, 여기서 그 밑에 있는 고딕 대본 판례를 볼 거예요. 자, 봐봐요. 이제 설명 들어봐요. 갑이 지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박아놨어. 이거 별 3개짜리 판례예요. 자, 이 갑 건물을 을이 돈 주고 매매로 삽니다. 을은 매수인. 그런데 매수인은 무슨 등기 박아야 돼요? 항상 이전 등기 박아야 돼. 이전 등기. 그런데 이 매수인이 뭔 등기 박았어 지금? 보존 등기를 박았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러는 거. 너 왜 그랬니? 이전 등기 박아야지. 너 왜 보존 등기 박았니? 건물 하나에 보존 등기가 2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에 반해. 따라서 이 2 등기 중 하나는 무효로 날려야 돼. 그러면 선등기, 갑등기를 무효 처리한다. 후등기, 을등기를 무효 처리한다. 후등기 무효예요. 왜? 네가 잘못했잖아. 너 이전 등기 박아야지. 잘못한 놈이 책임져야지. 그래서 후등기 무효. 단 전제가 있어요. 선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 무효 이렇게 오시고 자 그러면 을은 등기는 박았지만 아무리 매신 저 판사님 저 매매라는 실체가 있어요. 유름이죠. 실체관계 부합이 여기는 작동이 되지 않아. 이유 왜 실체 그렇게 대부분이 좋아하는 실체가 있으면 문제 있는 등기라도 유효인데 왜 여기에는 그 실체관계 부합을 작동을 안 시키느냐? 이유가 있어. 만약에 실체관계 부합 유효하면 어쩌자는 얘기야. 소유자가 두 놈 생기지. 그러니까 하나는 무조건 무효해야 돼. 잘못한 후등기 무효 처리하는 거예요. 실체관계 부합 법률 작동을 안 시켜요. 그래서 중복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두 개. 이 중에 소유권 보존, 중복등기 다 같은 말. 후등기 무효 외우시고 그럼 얘는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못하죠. 얘가 소유자야. 갑이. 자 그러면 얘 등기는 무효니까 말 써야겠죠. 아예 없애버려야 돼. 보존등기 자체를. 자 그런데 을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고 점유합니다. 시간은 10년이 지났어. 10년.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어요. 갑을 상대로. 저 등기부 취득시 완성됐어요. 서여사, 병원, 공연, 선의, 무과실 10년, 등기 받고 10년, 점유하고 10년. 저 등기부 취득시 완성했어요. 방금 본 이 법이 정한 등기부 취득시 요건을 저 갖췄네요. 저 소유권 먹여주세요. 판사님 했지. 자, 중복 등기로 무효인 후등기를 기반으로 한 등기부 취득시효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걸 외우는 거예요. 무효등기라도 상관없지만 이 무효등기가 이 중에 소유권 보존등기, 중복등기로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시 요건인 이 법조문이 요구한 이걸 갖췄어도 등기부 취득시효 주지 않습니다. 자, 이유 얘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해주면 소유자가 두 놈이 생겨. 소유자가 두 놈. 그래서 이유는 이놈이요. 소유자가 두 명 생겨. 그래서 절대 등기부 취득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이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 중복 등기로 무효인 후 등기를 기초로 하는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 기출 지문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딕에 있죠. 자, 무효 등기라도 상관없지만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상 무효인 이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에 기초한 등기로는 등기부 취득 시효 할 수 없다. 항상 우리 있다 없다 싸우면 없다. 별 3개. 별 3개. 자, 그다음 하나 더 해야죠. 이제 이게 마지막에 등기부 취득 시효 할. 자, 흑판 봐봐요. 점유 승계가 인정되고 등기의 승계도 인정된다. 점유 승계가 뭐죠? 점유 승계? 점유 승계를 알면 등기 승계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점유 승계는 점유 기간을 암놈 점유 함께 주장해서 합산하는 게 점유 승계. 합산. 기간 합산. 그러면 등기 승계도 인정된다는 얘기는 등기 기간도 합산이 가능하다. 이 말이겠구나. 느낌이 왔어. 자, 그림 봐요. 위조 등기, 병 등기. 병이 소유자로 등기하고 점유한 지 5년. 병이 A한테 팔죠. 매매로. A가 소유권 등기받고 점유한 지 5년. 자, 암놈 등기가 위조 무효이기 때문에 병 등기 무효. 암놈 등기가 무효니까 A 등기도 무효. 소유권 없죠. 하지만 내가 등기하고 점유한 지 5년 지났구나. 5년만으로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되겠지. 그럴 때 암놈 병의 등기기간 5년, 점유기간 5년을 플러스 합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점유기간도 합산 가능. 점유승계. 등기기간도 앞사람 등기까지 합산 가능. 그러면 10년이 되죠.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 A는 완성. 소유권 취득. 이게 바로 점유의 승계, 등기 승계가 인정된다라는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이게 등기부 취득 시효에 소유권 취득하는 자는 이게 실제 기출 지문이에요. 3줄이나 나왔어. 3줄이나. 지가 10년간 지 명의로 꼭 등기 박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앞사람 등기까지 함께 합치면 충분하다 된다. 이게 등기의 승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예요. 그게 밑에 4번에 있죠. 점유 승계가 인정되는 것처럼 등기 승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반드시 얘 명의로 10년간
등기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암놈 등기까지 함께 10년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점유의 승계, 등기 승계, 등기 승계 기간 합산 가능하다. 점유도 등기도 별 3개. 이놈이 등기 승계가 4번 나왔어요. 등기부 취득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놈이 이거요. 등기 승계 별 3개 꽝 박아요. 점유 승계를 알면 등기 승계도 기간 합산 아하 승계라는 건 기간을 합산하는 거구나. 암놈 기간을 합산하는구나.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는 쉬운 편에 속해. 아까 이중의 보존등기 그게 어렵지. 그럼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중복등기로 무효인 후등기를 기초로는 등기부 취득시를 주지 않느냐. 소유자가 2놈 생기니까 안 돼. 이렇게 이유를 통해서 올려내요. 자, 부동산 부합. 이제 부합 갑니다. 한 장 넘기면 법조문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 소유권 취득한다. 280페이지 왼쪽 법조문 봤어요. 오른쪽 자 부합되는 놈 안 되는 놈 효과에서 원칙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타인이면의 권한 없이 식재 무단식재죠. 너는 부합됐구나. 토지 소유자가 먹습니다. 예외. 하지만 법조문 권리자가 심었다. 권원에 의해 부속된 건 부합하지 않죠. 자 넘어가요. 안 한 거 해야 되니까. 자 다음 편 증축 부분 팔레박스 증축 부분은 임차인 권리자가 심었어도 붙어버립니다. 이 말이 뜨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되게 중요해 이 말. 독립성이 없다.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붙었구나. 그러면 기존 건물 소유자가 먹겠구나. 자 이제 안한 판례를 할 거예요. 비읍 판례 할 거예요.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봐봐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제 설명을 들으면 아주 쉬워져요 이제. 자 봐요. 갑이 시멘트를 을한테 팔아요. 그런데 이런 특약을 걸어. 소유권 유보부 특약을 걸어. 이걸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요. 그러면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뭐냐? 매수인 을이 5억에 팔았는데 이 매매 대금을 다 주기 전까지는 대금 완납 전까지는 소유권이 을한테 안 넘어가는 매도인 갑한테 소유권이 유보해둔 매매를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요. 무슨 얘기냐? 매매 대금 5억이 갑한테 다 주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을한테 안 넘어가. 시멘트는 넘겨줘. 대신 소유권만큼은 매매 대금이 다 갑한테 들어와야 소유권을 넘어간다는 특약을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아직 매매 대금이 다 지급되지 않아서 시멘트 소유자는 매도인 갑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시멘트는 인도해 준다고 했어요. 자 매수인이 이 시멘트를 병한테 납품을 해요. 그러면 매수인 을이 현재 이 시멘트 소유자는 갑이에요. 소유권 유보돼 있어서 갑 시멘트를 병 건물 신축공사에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시멘트는 소유자는 갑인데 병 건물에 사용됐어. 그러면 이 시멘트 병 건물에 부합될까요? 부합이 안 될까요? 갑 시멘트예요. 갑 시멘트가 병 건물 신축공사의 시멘트 을이 납품해서 공사에 사용되면 이 시멘트 이 건물에 부합한다 안 한다? 부합한다 안 한다? 자 시멘트는 어디에 있어 지금 이 건물 시멘트가 어디 여기 있겠네. 여기 붙었어 안 붙었어? 붙었지. 시멘트는 여기 붙었네. 독립물이 아니죠. 따라서 무조건 시멘트는 부합이야. 붙었어. 따라서 이 시멘트는 갑소유 시멘트는 병이 부합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설사 이 3자 병이 갑소유 소유권 유보되었다는 저 사실을 갑소유라는 걸 알고 납품받았어도 무조건 붙으면 부합돼. 아까 건물 임차인이 권리자가 심어도 붙어버렸죠. 독립성 없으니까 무조건 부합되는 거야. 권리자도 부합되고 알아도 부합되고 결국 시멘트는 붙었어. 기억하면 돼. 악이라도 붙었어. 부합된다. 지문 하나. 악이라도 부합돼. 지문 하나. 자 그러면 갑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5억짜리 내 시멘트를 을이 병 건물공사에 사용해서 병이 부합 법리에 따라 소유권 먹은 순간 갑은 소유권 상실. 소유자는 2명 있을 수 없으니까 부합으로 병이 소유권 먹은 순간 갑은 시멘트 소유권 상실. 그러면 무단으로 나무 식재하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간다. 나무값 주세요 한다.
아, 나무값 받아가야지. 따라서 갑은 찾아오는 거야. 소유권을 상실한 갑은 부합으로 시멘트 소유권을 취득한 병을 찾아서 시멘트 값 주세요. 나무 값 주세요. 똑같아. 보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병이 이번에는 아까는 알고 있는 병이었지만 이번에는 이 사실을 전혀 몰라. 소유권 유보부 사실을 몰랐고 잘못도 없어. 즉 이 병이 소유권 유보부 사실에 대해서 선이 몰랐고 여기에 잘못도 없는 병이라면 갑은 선이 무과실의 병에게 들이댈 수 있다 없다? 없어. 시멘트 값 주세요 할 수 없어요. 자, 세트. 내 상대방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몰랐고 선이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도 없다면 법은 이놈을 보호해. 선이 무과실 이놈을 법은 보호하고 나를 보호 안 해줘요. 이게 세트야. 그래서 우리 기출지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청구하는데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야. 그럼 나는 무조건 이놈한테 들이댈 수 없어. 정해졌어요. 세트야. 이해가죠? 법은 누구를 보여줄 것 같아? 선의자를 많이 보여주죠. 거기다가 잘못도 없잖아.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이 상대방이라면 나는 이놈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는 거야. 그래서 갑은 시멘트 값 주세요 하고 찾아왔는데 병이 유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게 잘못도 없다면 보상 청구할 수 없다. 지문이 두 개 형태로 나와요. 부합 때문에 마냥 무조건 부합. 그 다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하면 시멘트 값 주세요 보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개 지문으로 나왔어. 자, 비읍.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갑 소유 시멘트를 매수인 사람 넣어서 읽어요. 매수인 을이 제3자 병 소유 건물 신축공사에 사용. 아하, 시멘트가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했구나. 붙었구나. 따라서 이 3자 병이 매도인 갑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알고 있는 악이라 하더라도 이 시멘트는 무조건 건물에 부합한다. 여기는 없죠? 보상 청구. 그건 기출지문에 있어요. 기출지문에. 그래서 프린트로 왔어요. 프린트. 그래서 자 봐요. 이게 기출지문이야. 기출지문이 전단 한 번, 후단 한 번, 두 번 나왔어요.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3자 소유. 똑같죠? 부합한다. 노란색만 읽어봐. 노란색. 이게 중심이니까. 무조건 부합한다. 선의 무과실 3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없다로. 그래서 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하면 나는 그놈한테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내가 선의 무과실하면 청구하는 내가 선이고 무과실은 소수로는 할 수 있다야. 내가 선의 무과실은 할 수 있고 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나는 그놈한테는 못해. 이게 세트예요. 찍으실 때 이런 식으로 찍어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시효 포함 마쳤어요. 이제 공유 갑니다. 공유 페이지 돌아가 봐요. 286페이지 286. 자, 공유 지분 봐야 되고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 법률관계 관리 보전 처분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거 공유물 분할. 자, 그러면 지분 286페이지 왼쪽 밑에 지분 처분 자유입니다.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고 처분의 자유. 오른쪽 지분 포기했어요.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별로 귀속 다 했죠. 자, 넘깁니다. 관리는 어떻게? 지분 과반수. 관리는 지분 과반수 따라서 과반수 3번 동남 3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허락받은 이 점유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 을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가 돌려줄 수 없고 돈 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게 동남상 왕별이에요. 자, 여기서 오른쪽 6번을 할 거예요. 6번 관리에서 안 한 대법원 판례예요.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새로운 거 설명 들어야지. 갑과 을과 병이 공유하는데 이 세 놈이 우리는 6달 동안은 갑이 살고 그 다음 3달은 을이 살고 나머지 3달은 병이 살자. 이렇게 사용 관리 특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임대는 어떻게 하고 특약을 걸 수가 있지. 그러면 이와 같은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의 사용 관리 특약은
갑이 A한테 G 지분 3분의 1 지분을 팔고 새로 이사 처분의 자유니까 A가 이 자리로 들어오죠. 갑은 이사 가고. 그러면 이 특별 승계인 새로 공유자가 된 특정 승계인 특별 승계인에게 기존 갑을병 특약은 특정수 A한테 승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갑을병 특약은 새로 이사 들어온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됩니다. 자, 기출지문 하나, 기출지문 둘. 자, A가 이사 들어왔어. 그런데 기존 특약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갑은 전혀 사용 안 하기로 앞으로 10년 동안 을병만 돌아가면서 사용. 갑은 사용 안 하기 특약이야. 그러면 A는 뭐 이런 게 있어. 나도 사용해야지. 들이댈 수 있어요. 즉 기존 특약 내용을 보니까 공유 지분권의 뜻은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대. 공유 지분권의 기존 특약을 보니까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대. 느낌이 오죠? 그러면 A한테 이 특약이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돼야지.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인데 어떻게 효력이 미치겠어? 느낌이 왔어. 원칙 승계. 하지만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이거 안 되겠는데? 승계 안 돼. 이렇게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거. 한번 이해하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자, 6번.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의 관리 특약은 새로 이사 들어온 특정 승계인에게도 승계된다. 하지만 밑에 고디.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이라면 승계되지. 승계되지. 않는다. 느껴졌어. 느끼면 돼요. 오케이. 느껴졌어. 자, 다음. 이제 한 장 넘기셔서 보존행위로 가봐요.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6번 목차. 공유의 대외적 주장. 자, 안 한 거 하는 거요.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왼쪽 정리. 누군가로부터 침해가 들어왔죠. 3자 침해. 2번 대외관계. 다른 공유자 1인 침해. 3번 대내관계. 자, 그러면 3자가 침해하면 보존인은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전부 반환,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대신 돈만큼은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은 전부가 아니라 지분에 해당하는 이렇게 연결. 자,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혼자 배타적 점유.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넘겨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너도 소수잖아. 3분의 1번 왕별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 앞에 있겠지만 공유자 한 놈이 단독명의 등기 박았어.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공유자 박은 이놈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일부 유효니까. 자, 이제 오른쪽 하는 거 복습했어요. 6번 공유의 대외적 주장. 여기 별 3개짜리 판례할 거예요. 자, 벌써 노란색 박혀있죠. 자, 이제 봐봐요.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어요. 자, 지분권은 반드시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해야지 다른 옆에 놈 지분권은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존행위로 볼 수 없는 거야. 없다로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기출지문, 이게 두 개가 기출지문이에요. 프린트에 있어요.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어. 자, 공유자 한 사람 갑은 을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겠죠. 소수로는 없다로 끝나. 자, 어디가 범죄 흔적일까요? 어디에 내가 밑줄 동그라미를 빵 해야 될까? 이 지문을 읽으면서 갑은 주어 잡고 갑은 을 지분에 해당하는 돈 내놓으라고 언밸런스. 항상 공유에서는 지분 앞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이렇게 연결돼 맞는 지문이요. 지분권은 자기가 행사해야 돼요. 다른 공유자 지분권 행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갑은 나왔는데 을 또는 병 지분 나온 순간 이건 없다야. 무조건 소수로. 다른 공유자 지분권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갑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그러면 맞는 지문. 근데 갑이 을 지분에 해당하는 무조건 소수로는 옆에 놈 지분 행사할 수 없다. 끝나야 맞는 지문. 자, 또 봐요. 3번. 갑은 주어 잡고 을 지분에 관하여 격려된 제3자 명의 무효등기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자,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한다? 주어가 갑인데 을 지분 언밸런스. 항상 지분 앞에는 자기 지분 그래야 문제가 없는 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어가 갑인데 옆에 놈 지분 안 돼! 할 수? 무조건 없다로 끝나야 맞는지. 어렵지 않아. 그래서 갑은 을 지분에 해당하는 돈 안 돼. 갑은 을 지분에 대박힌 삼자 무효등기를 왜 갑이 나서니? 을 지분에 박혀서 을이 나서야지. 을 지분에 해당하는 돈은 을이 해. 쥐가 해야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분권은 반드시 본인이 하는 거예요. 옆에 놈은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저는 오지랖 떨지 마라. 오지랖 떨지 마라. 지분권은 본인이 해야 돼. 자기 지분. 그래서 너 도와주고 싶어도 제발 참아라. 그래서 지분은 반드시 자기 지분에 해당, 그래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갑은 주어가 갑인데 을 지분? 그러면 무조건 안 되는데, 옆에 놈 지분 안 되는데, 할 수 없다로 끝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느낌 가죠. 문제는 지문 5개 읽을 때 갑은 을 지분에 이걸 못 찾아. 여러분들 언밸런스를 못 찾아. 그러니까 찾는 훈련을 하셔야 돼. 항상 지분 앞에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그러면 괜찮고, 주어가 갑인데 을 지분? 병 지분? 그러면 안 되는데 빨리 그 찾는 훈련을 하는 게 관건이에요. 나중에 이걸 여러분들 실제 이제 기출 보면 못 찾아. 뭐지? 언밸런스를 못 찾는다고. 찾는 훈련해요. 찾는 훈련하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오른쪽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가운데 봅니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다른 공유자 지분권은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른의 동그라미 빵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고딕 갑과 을이 토지 공유하던 중 을 지분 등기가 병 앞으로 무효 등기가 됐네요. 갑은 이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그럼 나는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돼? 을 지분 등기가 무효 등기야. 그런데 갑은 을 지분 무효 등기에 대해서 갑이 나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분에 관한 무효 등기는 을 본인이 나서야 돼. 옆에 놈 갑은 나설 수 없다로 끝나. 야, 맞는 지문. 이거 있다로 끝나면 X 지문이고. 우리 민법은 있다 없다만 장난쳐. 있다 없다만. 별 3개입니다. 1번, 2번 별 3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지분 앞에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그래야 문제가 없고, 갑인데 을 지분 X, 을인데 병 지분 X, 언밸런스를 찾아내면 끝나요. 자, 이제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한 장 가서 동그라미 3번을 볼게요. 동그라미 3번 288페이지 왼쪽 맨 위 동그라미 3번 공유물 처분 2번을 먼저 보면 공유물 처분하는 거 지가 아니니까 전원동의, 따라서 어느 한 놈이 전원동의 없이 팔아제끼면 전부무효는 아니고 지 지분 범위에서는 넘어간다. 그래서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아직 복습 안 하셔서 다 새로울 거야 아마. 하지만 1월에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한 걸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나머지 4월까지 갈 수 있어. 자, 동그라미 3번 합니다. 자, 흑판 봐봐요. 이것도 별 3개 팔래요. 갑과 을과 병이 토지를 공유. 이 토지는 현재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는 나는 대지요. 나 대지야. 나 대지. 건물 없는 토지 공유해요. 갑이 3분의 2 지분. 과반수 지분권자네. 과반수. 자, 이 과반수 지분권자인 갑이 이 나대지에 건물을 올리고 싶어요. 건물 신축. 자, 그러면 갑은 나는 과반수야. 과반수는 임대, 관리행위 할 수 있죠. 따라서 나는 과반수니까 을과 병이 반대를 해도 나는 건물 신축할 수 있어. 과연 그러느냐 그거예요. 나대지에 건물 신축할 때 과연 과반수 얻으면 신출이 가능하냐? 아니라는 판례예요. 나대지 건물 신축하려면 반드시 공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적법 건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갑과 을은 건물 신축에 찬성했지만 1% 가진 지분 1%밖에 없는 이 병이 반대했다. 그러면 신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했다. 철거 청구 가능해요. 그게 대부분 판례예요. 자,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나대지 건물 신축은 공유자 이걸 외워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나대지 노란색을 외우는 게 항상 나대지 건물 신축은 전원 동의.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다른 공유자는
이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이 두 개가 나와요. 전원동의 그 다음 위반 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두 개가 나와. 그게 3번이에요. 자,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나대지에 건물 신축하는 것은 이거 처분에 해당 관리를 넘어섰다. 즉 과반수는 안 된다. 안 좋아 안 좋아. 프린트로 해. 프린트. 우리 시험을 이걸로는 절대 해결을 할 수가 없어. 프린트물로 봐. 이게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외워요. 나대지 건물 신축하려면 과반수로는 안 되고 전원동의 네 글자래요. 전원동의가 있어야 건물 신축 가능하다. 따라서 전원동의가 없었다면 이 건물은 철거된다. 철거된다. 자, 된 거예요. 이제 공유물 분할로 가봐요. 공유물 분할. 분할. 한 장, 두 장. 분할 292페이지. 공유물 분할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 분할의 방법. 협의 분할이 있고 오른쪽 재판상 분할이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안 한 놈이 두 놈 있어요. 분할의 효과에서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 이걸 할 거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 2번 법조문 하나 나오죠. 저 이건 쉬운 조문에 속해요. 자, 법조문 봐봐요. 공유자는 중요한 법조문 아니에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 자, 봐봐요. 담보 책임이 있다. 담보 책임이 있다.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이렇게 흘러가요. 갑과 을과 병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분할을 통해서 헤어집니다. 갑이 1층, 을이 2층, 병이 3층. 이렇게 단독 소유권을 취득했죠. 근데 문제는 비만 오면 빗물이 줄줄줄줄. 그러면 병이 분할로 취득한 이 파트의 물건이 하자,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지. 그때 병은 을하고 갑에 대해서 너희들도 같이 책임 좀 져줘. 나 혼자 독박 쓰게 만들지 마. 그거예요. 다른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 담보 책임 권리하자도 있고 물건하자. 저는 얘를 물건하자로 뒀을 뿐이에요. 당연히 책임져 줘야지. 왜 병이 혼자 독박 써야 돼? 그래서 분할로 문제 있다면 다른 공유자는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말이 되죠? 왜 그러느냐? 공유물 분할은 공유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에 속해요. 지분의 교환, 매매. 자, 갑을병이 공유할 때 지분은 전 범위에 세 개 다 먹히는 거야. 이걸 서로 교환하는 거야. 그 다음 제3자한테 팔아서 돈으로 분할할 수도 있죠. 그건 지분을 매매하는 거예요. 결국 분할이라는 것은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 그러니까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분할이. 그게 이유예요. 하지만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담보책임이 있다 하면 말이 되잖아. 왜 병이 혼자 독박 써? 이거 완전히 그러면 운빨이잖아. 그럼 누가 3층을 분할로 받겠어요? 당연히 책임져 줘야 안심하고 3층 꼭대기층 받는 거지. 당연한 거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 자, 이제 그 밑에 놈을 할 거예요. 3번. 이 놈은 별 3개 할 거예요. 자, 봐봐요. 흑판부터 봐봐요. 갑과 을과 병이 공유. 자, 갑이 1억 가치가 있는 3분의 1 지분 가지고 있죠. 자, 얘가 돈이 필요해서 갑이 은행을 찾아가서 지분을, 공유 지분을 담보로 저당권을 박아요. 그러면 은행은 저당권자, 갑은 돈 빌린 채무자 겸 설정자. 자, 그러면 공유 지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공유물을 서로 분할해서 단독 소유로 찢어져요. 지분에 저당권 박은 후 공유물이 분할을 통해서 각 단독 소유로 취득하는 거예요. 왼쪽 갑, 중간 놈, 을 먹어, 오른쪽 병 먹어. 이렇게 분할을 통해서 소유권이 찢어진 거예요. 공유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제는 서로 공동 소유하다가 분할을 통해 단독 소유로 등기부등본이 3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등기부등 하나 을구에 저당권이 박혀 있다가 등기부등본이 3개로 나눠지니까 이 저당권은 과연 자기 채무자인 돈 빌려간 갑 을구에만 저당권이 박히고 여기에는 안 박히는 게 을병 생각이에요. 을과 병은 우리 분할로 이제 내가 단독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갑이 돈 빌려서 갑이 썼고 나는 1원도 안 썼어. 너 임마 내 등기도 을구에 들어오지 마. 은행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을병은 저당권
내 아파트 을구는 들어오지 마. 갑한테 들어가. 갑한테. 이게 을병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판례 그렇지가 않아요. 갑에도 들어가고 을구에도 들어가고 병 을구에도 저당권이 골고루 다 박히게 돼요. 분할 후 취득한 각 부분에 다 박혀. 그러면 을과 병은 이 대부분 판례를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갔지. 서초동 대법원에. 대법관 멱살 잡았어. 야, 말이 되냐고. 얘가 인마 빌렸는데 왜 내 단독 소유권에 저당권이 들어오냐고. 너 인마 판사 맞아? 말이 되고 판결 잘 때려야지. 말이 되냐고. 나 1원도 안 썼는데 왜 내 을구에 저당권이 들어오냐고. 다시 써 판결. 멱살 잡혔죠. 자, 멱살 잡은 을병이 참아야 돼. 이 대부분 판례 맞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저당권은 설정자 앞으로 그 분할된 경우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뭐 집중되지 않고 공동으로 다 들어간다라는 대부분 판례예요. 이 판례. 자, 그래서 공유자 1인이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지 지분의 저당권 설정한 후 나중에 공유를 분할돼. 그러면 이 저당권은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으로 집중되지 않는다. 이걸 외우는 거야. 이게 나오니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파트 부분으로 집중되지 않는다. 즉 저당권은 갑 을구에도 들어가고 을구 병 을구에도 다 공동으로 다 박힌다. 그러면 우리 대법원은 왜 이렇게 을과 병이 멱살 잡으러 올 정도로 이상한 판례를 했느냐. 이 판례는 맞아요. 자, 설명 들으면 이해를 해. 공유 지분의 저당권 설정은 어떻게 분할을 해버리느냐. 지금은 제가 이쁘게 분할했지만 이렇게 분할해버려. 갑이 10만원짜리 땅만 소유권 취득. 을병이 나머지 99%. 그러면 1억 대출 받았는데 기존 가치가 1억이어서 1억을 대출해 줬는데 분할 후 갑이 취득한 땅의 가치는 부동산 가치는 10만원짜리. 그러면 저당권은 만약에 채무자인 갑 앞으로만 저당권이 바뀌고 여기에 안 바뀐다면 엿대는 거지. 담보 목적 가치 1억에서 10만원 줄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저당. 우리 대부분은 누구 편? 은행 편. 대법원은 은행 편. 그러니까 은행이 손해보는 판결은 절대 안 때려요. 왜? 은행 대리인에 정관이 붙어 있거든. 은행 대리인에. 그러니까 은행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 농담이에요. 농담이야? 강의 스킬이야? 맞죠? 이러면 저당권자 피해를 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다 들어가게 해요.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아예 또 취득 안 해버려. 한 놈 내 지분 1억 돈 줘? 그럼 아예 담보물 사라져버린 거지. 그래서 분할로 이와 같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으니까 은행이 이 저당권자를 위해서 무조건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을병은 돈도 안 썼는데 저당권이 박히니까 갑한테 요구하면 돼. 응? 돈 달라든지 어떤 식으로 얘들끼리 해결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건 너희들끼리 해결할 문제고 저당권을 외워요.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저 파트로 집중되지 않는다. 이걸 외우는 거야. 집중되지 않는다. 공동으로 다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다 박힌다. 집중되지 않는다. 다 박힌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내용 고딕 봅니다. 갑, 을, 공유 부동산 중 갑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그 후 공유물 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 갑을병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에 그대로 존속하고 설정자인 돈 빌려간 설정자 갑 앞으로 분할된 이 부분으로 집중되지 않는다. 프린트물로 외우는 거예요. 저게 기출 지문이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공유 지분에 별 3개 박으시고 공유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분할된 경우 이 저당권은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으로 집중되지 않는다. 갑을병 모든 파트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같이 하셔야 돼. 다 들어간다. 집중되지 않는다. 오케이. 드디어 공유 다 했어요. 공유 이제 다 한 거야. 이제 오늘부터는 복습만 할 거야. 이제 합유 갑니다. 합유는 자 설명 들어봐요. 합유 빨리 해버립니다. 합유 금방 해버려. 법 조문이 있죠.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여러 명이 조합체로서 물건 소유한 때는 합유로 한다. 자, 합유는 조합재산 수용. 흑반 봐봐요. 갑을병이 사업을 하고 싶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으냐? 동업관계를 맺고 싶어요. 마스크를 생산해서 코로나 사태 돈 좀 벌어보자. 그래서 갑이 10억을 투자하고, 을도 10억을 투자하고, 병도 10억을 투자해서 30억을 모아서 땅을 사서 거기다 공장 올려서 마스크 생산하자. 그래서 실제 10억씩 투자해서 토지를 사요. 출자 지분이 있어. 공유 지분도 있고 합유 지분도 있어요. 자, 합유라는 것은 이와 같이 조합재산 수용. 조합이 뭐냐? 같이 사업, 동업 좀 해보자. 동업관계예요. 그걸 조합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합재산, 조합체로서 물건 소유할 때 합유라고 해요. 그러면 서로 출자한 지분이 있어. 자, 합유는 딱 세 가지만 하면 돼요. 합유. 뭘 하느냐? 첫 번째, 갑이 막상 10억씩 출자해가지고 사업점, 마스크 생산하려고 공장도 올리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10억이 필요하게 됐어.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자기 10억 가치가 있는 이 지분을 팔죠. A라는 놈한테 지분을 9억 받고 팔아. 급매로. 9억에 지분 팝니다. 자, 그러면 합유, 이렇게 봐요. 합유 지분 처분할 때 다른 합유자, 을병 동의가 있어야 팔아제낄 수 있느냐? 양도. 즉, 합유 지분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의를 받아야 돼. 자, 공유 생각봐. 공유 지분은 처분의 자유. 공유 지분은 처분의 자유. 을병이 반대해도 팔아제끼고 도망갈 수 있어. 그럼 합유 지분도 다른 합유자 을병 동의 없이도 팔아제낄 처분의 자유가 있느냐? 없어요. 합유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없어. 합유 지분 처분하려도 전원 을병 동의가 있어야 돼. 자, 이유 알면 돼. 사업해야 돼. 동업해야 돼. 을병 입장에서 모르는 사람 A가 이 자리로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동업할 거야? 같이 사업할 거예요? 절대 안 합니다. 한국 사람은. 모르는 사람하고 절대 같이 동업 안 해요. 따라서 지분 처분의 자료를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업해야 되니까,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이에요. 동업, 같은 말. 사업해야 되니까 지분 마음대로 팔아제껴 딴 놈이 같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을병 입장에서 생각해. 그럼 이해가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다. 지분 처분하려도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자, 갑이 몸이 아프다가 드디어 죽었어. 자, 그러면 합유자 한 사람인 갑이 사망한 경우 갑 다시 상속인에게 10억 가치가 있는 이 3분의 1 지분이 상속되느냐, 이 갑 다시가 이 자리로 상속받아서 들어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 세트. 모든 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어요. 상속돼요.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돼요. 재산권은 다 팔 수 있다 하겠어. 상속도 된다 하겠어. 예외.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아요. 예외예요. 1%야. 1% 예외.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아. 갑 다시가 합유자의 아버지 갑주의를 승계하지 않아요. 지문이 두 개 형태로 나와요. 합유 지분은 상속 안 된다. 이렇게도 뜨고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이해하면 돼. 이 갑 다시 상속인이 5살짜리야. 그러면 갑 다시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저씨들 저도 사업해요. 마스크 생산 저 잘할 수 있어요. 쫄래쫄래 오면 을병이 야, 너 임마 학교나 잘 다녀. 초등학교. 즉 상속인 5살짜리하고 사업할 수 없잖아. 결국 합유는 사업을 생각해. 사업. 딴 놈하고 사업 못해. 5살짜리 상속인하고 사업 못해. 그래서 상속시키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 10억 가치가 있는 이 지분을 을병이 먹어버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돈으로 5살짜리 줘야 돼. 돈으로 정산하고 이 합유자의 지위로 상속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남의 재산을 먹을 수는 없지. 상속되니까. 재산은 상속되지만 합유자의 지위가 상속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상속은 돈을 먹는 게 아니고 지위가 상속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개 했죠. 이제 나머지는 쉬워요. 공유와 다르게 합유물 분할의 자유도 역시 없어요. 왜 그럴까? 이것도 사업이야. 공장에 들어가려면 이 면적이 필요한데 분할해서 찢어버리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공장이 못 올라가. 그래서 다 사업이야. 분할하면 공장이 못 올라가잖아. 분할하면 안 돼. 분할의 자유가 없어. 전원이 동의하면 분할이 되는 거야. 자, 합유물 처분은 똑같아. 공유하고 이제 서로 전원이 동의하면 팔 수 있겠지. 못 할 거 어디 있어. 그 다음 합유물에 누군가 침해를 하면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공유. 이 두 개는 공유하고 똑같죠. 자, 조합체가 해산됐죠. 장사가 안 돼. 마스크가. 해산해야지 뭐. 그 다음에 저 토지를 합유물을 양도하면 합유관계는 종료. 이해돼요.
결국 합의해서 할 것은 이게 전부예요. 가장 중요한 건 노란색. 자, 이 법조문 봅니다. 오른쪽 법조문 보면 돼요. 자, 두 번째 조문이 더 중요하죠. 두 번째, 합유 지분 처분 분할 금지. 제랑 합유자는 전원 동의 없이는 지분 처분 못해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지분 처분하려도 전원 동의 받아라 그 얘기예요. 또 사업해야 되니까 합유물 분할 청구하지도 못해요. 공유하고 반대야. 그러니까 잘 나오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조문은 이 두 개 다 별 3개 박으시고 이 두 개가 다 잘 나와요. 자, 합유물 처분할 때는 당연하지. 지 거 아니니까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합유물 처분. 공유하고 똑같고 또 보존행위 급하니까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공유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조문은 공유하고 똑같고 두 번째 조문은 공유하고 완전히 다르지. 두 개 다 잘 나오니까 별 3개 하세요.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2번에 1번. 자, 합유지분 맨 오른쪽. 합유지분 처분할 때는 처분 자유가 없다.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지분 처분도 가능하다. 사업. 딴 놈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합유자 1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합유자로서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상속되지 않는다. 그것도 적어요. 상속으로도 나오니까. 상속 X, 지위 승계 X. 그런 식으로. 1번, 2번이 별 3개란 얘기죠. 자, 넘겨요. 다음 페이지는 좀 전에 봤던 그 조문이에요. 합유물 처분, 그러니까 보존행위. 1번, 2번, 별 3개. 합유물 처분할 때 전원동의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 보존행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4번, 합유물 분할 금지 나왔죠. 아까 본 법조문. 사업해야 되니까 분할 청구하지 못했다. 분할의 자유가 없어. 그래서 합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고 분할의 자유가 없어. 공유가 달라요. 상속도 안 되고. 이 3개가 가장 중요해요. 자, 합유 종료 제1항이 그대로 나와요. 합유는 조합체 해산 또는 합유물 양도로 종료한다. 말 되죠? 말 되잖아. 해산됐으니까 종료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토지 팔았잖아. 그러면 이제 종료해야지. 흘러가요. 자, 총유 2분이면 돼요. 자, 이게 법조문. 봐봐요. 방금 법조문이야. 그래서 다 읽어드렸어요. 노란색 판에 조문에 노란색 있는 건 별 3개란 얘기예요. 자, 총유는 법조문 봐봐요. 제1항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법인 아닌 사단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대. 자, 그러면 봐봐요. 법인 아닌 사단 인문 뗐어요.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의 단체. 그러면 법인격을 취득 못해요. 대표가 뭐다? 종중. 그 다음에 교회. 그래서 종중교회는 등기를 하지 않아요. 사람이 모인 단체지만 사단이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종중교회 재산은 해당 종중원 교회 신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걸 총유라고 하는 거예요. 총유. 자, 그러면 총유물 관리는 사원 총의 결의에 의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 밑에 법조문. 총유물 제1항 총유물 관리 처분은 어떻게 결정한대요? 사원 총의 결의에 의해요. 자, 이제 흡판 봐요. 그러면 총유는 이것만 보면 되는데 총유는 거의 안 나와요. 자, 먼저 개념을 알아야지.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 종중교회가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해. 자, 총유는 지분이 없어요. 이건 알아야 돼. 총유는 집합체로서 소유하죠. 공유하고 합유하고 다른 가장 큰 특색. 총유는 지분이 없어. 지분이 없어. 자, 그 다음 총유물 관리하고 처분하는 거 어떻게 결정한대요? 사원 총의 결의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관리 처분은 사원총의 결의.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보존행위야. 총유물에 관해서 누군가 침해가 들어왔죠. 보존행위. 총유물 보존행위. 사원 총의 결의에 의합니다.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보존행위인데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없어. 무슨 얘기냐? 내가 교회에서 예배 보고 있는데 스님이 와서 목탁도 들어버려. 총유물에 대한 침해죠. 그러면 나는 스님 이러시면 안 돼요. 교회 예배당에서 감히 목탁이라뇨. 얼른 나가세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회의 열어야 된다. 회의. 총의 결의에 따라 스님 나가셔야지. 각자 내가 예배 보다가 나가세요.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니 보존행위는 원래 급하니까 해야 되는데 왜 총유는 각자 단독으로 급한데도 못하느냐? 이유. 지분이 없어.
총회는 지분이 없으니까 각자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분이 없어. 그러니까 각자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공유나 합의는 지분이 있죠. 지분이 있으니까 각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총유는 집합체로서 소유하기 때문에 지분이 없어서 아무리 보존행위라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원칙에 따라 사원 총회 결의. 그래서 총유는 이것만 하면 돼. 총유물 보존행위는 사원 총회 결의에 따라야 된다. 각자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2번 고딕 총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사원 총회 결의. 총회 결의 여기에 동그라미야. 여기가 고딕이지. 이걸 외워야 되는데 총유물 보존행위는 어떻게 한다? 사원 총회 결의. 관리처분하고 똑같아요. 관리처분하고 똑같아. 왜? 지분이 없으니까. 각자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이거 별 3개예요. 별 3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오른쪽은 보지도 마시고. 저는 그 나와도 흘러가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총유는 이것만 보면 되는데 그중 4번째. 보존행위는 총회 결의해야지 각자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이유. 지분이 없어서. 지분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 재산 침해 오면 아무리 급해도 회의 열어야 돼. 회의. 교인 총회 열어서 거기에 결과에 따라 스님 방금 회의 끝났어요. 빨리 나가세요. 근데 이미 말하려니까 이미 스님은 가셨다. 자 이제 10분 쉬고